여러분, 스쿼트 잘 하고 계시나요? 하이바를 하건 로우바를 하건 하이브리드건 자신만의 방법, 자신만의 큐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검색해봐도 스쿼트를 하는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하다 보면 맞는 것 같다가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쿼트를 보다 편하게 내 몸에 맞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점검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대전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보자는 거죠. 왜냐면 제 기준에서 제가 사용하는 개인적인 큐를 알려드리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스쿼트 큐에 대한 것도 업로드를 하긴 할 거지만요. 그러니까 셀프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유의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크게 발, 무릎, 등 이 세 부위에서 보아야 할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짚어 나갈 건데 제가 해당 부위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무 그 파트만을 집착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스쿼트라는 게 물론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도 그렇겠지만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 신체의 움직임이 유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떼놓고 보게 돼버리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부터 보도록 할까요? 발이면 스탠스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스쿼트를 수행할 때 적정한 너비의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 없이 발을 보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하강했다가 상승하면서 힘의 방향이 바뀔 때 발이 돌아간다거나 뒤꿈치가 뜬다거나 하는 것처럼 발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면 스탠스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발이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약간의 슬라이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당장 제 경우만 봐도 그렇고요. 본인의 스쿼트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발이 지면에 붙어 있으면서도 슬라이드가 미약하게 걸리는 정도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발이 아예 떠버린다거나 하면서 불편함을 자각하는 경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스탠스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발의 각도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 스탠스의 적정 너비는 내 골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 권장해드려요. 리프팅적인 관점에서 가동 범위적 이점을 챙기려고 와이드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연히 감안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스탠스를 벌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발의 움직임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는 해요. 노토리우스와 같은 슬리퍼류 혹은 밑창이 얇거나 말랑말랑한 신발로 스쿼트를 한다면 발이 좀 더 움직여 보일 수 있겠죠. 반스처럼 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밑굽이 발을 일정 부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줘서 조금 덜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역도화를 신고 스쿼트를 하실 경우에는 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약간 달라져요. 역도화 자체가 원체 접지력이 좋고 중량감이 있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의 포지션이 적정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는 이상은 지면에 잘 붙어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바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발이 움직여져야 할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게 돼버리니까 그 힘이 무릎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릎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역도화를 신고 스쿼트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와중에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발 포지션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이어서 무릎을 볼까요? 무릎이라면 무릎의 각도와 얼마나 무릎을 내보내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겠죠.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파요, 더 앉지를 못하겠어요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무릎을 더 벌리지 않아서 혹은 무릎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스쿼트를 하면 내 몸통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내 몸통이 들어가야 할 공간을 다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더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겠죠. 사두를 타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자세로 스쿼트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목적하는 건 그런 파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스쿼트 그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무릎을 얼마나 더 벌려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발끝의 각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발의 각도는 35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위에 발 파트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스쿼트를 수행할 때 발이 뒤틀리지 않는 각도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싯백 형태의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릎에 영향을 덜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극한의 싯백이 아닌 이상은 무릎도 일정 부분 당연히 함께
있게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로우바라고 해서 무릎을 내보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이바라고 해서 sit 다운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적으로 제 스쿼트를 보면 견착은 하이바임에도 불구하고 싯백 형식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등을 볼 수 있겠네요. 등이라면 견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견착이 결국 등의 텐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의 몸을 견착시키면서 등의 텐션을 강하게 잡아놓게 되죠. 저는 이 등의 텐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얼렉 전에 셋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등의 긴장이 잘 유지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팔꿈치를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강 시에 팔꿈치 각도가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강하면서 팔꿈치 각도가 함께 내려갔다가 상승하게 될 때 팔꿈치를 들쳐 올리면서 드라이브를 거는 첫 번째의 경우,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거신다면 문제가 될 부분이 없겠지만 이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팔꿈치 각도가 내려가면서 아예 등의 텐션이 같이 풀려버리는 경우예요. 저는 스쿼트를 할 때 안정성을 잃어버리거나 상체가 말리는 경우의 대부분이 팔꿈치 각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게 주 원인이었거든요. 팔꿈치 각도가 하강한다는 건 등에 텐션이 제대로 걸려있지 못했다거나 처음에는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강하면서 텐션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상적으로 팔꿈치 각도가 유지되는 경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팔꿈치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최근에 등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폼인데 렉에 바를 걸어놓고 나서 튕겨나가듯이 빠져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시그니처 포즈 같은 게 아니라 그만큼 등을 강하게 조여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텐션을 한순간에 풀어줌으로 인해서 마치 눌려 있었던 스프링이 튕겨나가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견착이 제대로 강하게 받쳐주지 못하는 건 단순하게 세팅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등이 약해서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벤치프레스에서도 강한 등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스쿼트라고 해서 달라질 바는 전혀 없거든요. 깊게 따지고 볼 것도 없이 상체가 강하게 버텨주고 있어야 하체도 힘을 잘 낼 수 있으니까요.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탠스는 발이 뒤틀리지 않게, 무릎은 극한의 싯백이 아닌 이상 충분히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등은 강하게 조여 놓으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신체 비율이나 스쿼트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론 한 분 한 분 봐드린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확실한 해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확실한 해답이 있나요?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라고 할지라도 내 신체 발달도나 숙련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연하게 대처하고 생각하자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